안녕하십니까. 농업인과 귀농귀촌인들의 온라인 역량을 업시키기 위해서 오늘 만나 뵙게 된 최수목입니다. 오늘은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귀농귀촌의 이야기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전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과 영상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선은 사진과 영상은 빛을 가지고 이야기, 컨텐츠를 만들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빛의 종류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빛은 양과 질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빛을 많이 쏘이게 되면 우리 사진 찍을 때 흔히 하는 얘기처럼 역광이라서 사진을 못 찍겠어. 왜냐하면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화면이 너무 하얘졌어. 혹은 너무 어두워서 사진이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것은 바로 빛의 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빛이 너무 많이 돌아도 좋은 것이 아니고 너무 적어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영상을 구현해 내려고 하면 빛은 필요한 만큼의 양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빛의 양만 적당하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빛에는 더 중요한 세 가지의 질적 요소가 있습니다. 자, 우선 컨트라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컨트라스트는 아주 까만 흑색에서부터 아주 밝은 하얀색까지 몇 개의 단계로 쪼개서 색을 구현할 것이냐, 사진을 구현할 것이냐, 영상을 구현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바로 컨트라스트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영상처럼 지금 이쪽에 있는 사진하고 그 옆에 있는 사과 사진하고 한번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앞에 나온 사진은 그림자가 아주 검게 나왔죠. 반면에 두 번째 나온 큰 사과의 그림자를 보시면 그림자가 아주 연하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컨트라스트의 차이에서 나오는 사진의 질적 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컨트라스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시커먼 까만색에서부터 아주 밝은 하얀색까지를 몇 개의 단계로 쪼개서 보여줄 것이냐라는 것이 컨트라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컨트라스트가 세분화되면 세분화될수록 더 영상은 세밀해지겠죠. 정교해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전체 전문적인 용어로 다이내믹 레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으냐 좁으냐. 좁다는 것은 검은색과 흰색이 단계가 작다는 뜻이고,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다는 뜻은 검은색과 흰색을 더 세분화해서 정교하게 쪼개서 보여준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이내믹 레인지를 세분화해서 많이 쪼갠 것하고 덜 쪼갠 것하고를 사진을 비교해 보면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컨트라스트를 좁게 만든 사진의 영상의 경우와 그 세분화해서 더 많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가진 부분, 그 사진의 부분하고 비교해 보시면 훨씬 컨트라스트를 널찍하게 세분화해 놓은 그 사진이 보다 더 부드럽고 정교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4개의 지금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진을 보면 딸기가 있는데 딸기가 좀 먹음직스럽지가 않아요. 전혀 먹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빛의 양과 질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똑딱이 카메라라고 그러죠. 똑딱이 카메라를 그냥 덜컥 찍고 만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그 아래쪽에도 그 여러분들이 생산한 그 여러 가지 농산물을 그냥 병에 담아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덜컥 그냥 찍은 겁니다. 이 두 가지 영상을 보면 과연 이 소비자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거 먹고 싶어, 저거 사고 싶어, 그런 생각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좀 보시기에는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컨트라스트, 사진의 양과 질을 조금 달리해서 한번 제가 사진을 다시 찍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진이 나오는 거죠. 우선 배경을 까맣게 만들어 놓고 그
그 까만 배경 위에 빛을 조절해서 딸기가 물에 퐁당 빠지는 모습인데 이 색깔이 너무나 영롱하게 나왔죠. 결국은 사진, 영상은 빛과의 타협, 빛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빛을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훌륭한 사진을, 빛을 조절하지 못하신다면 조금 애매한 사진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원래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연광을 보면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광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라이트라는 것, 빛이라는 것을 항상 자연에만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내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약간 빛이 부족한 야간의 상황에 찍어야 한다든지 혹은 역광 상황에서도 사람의 얼굴이나 어떤 형태가 보이도록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명을 만들어서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사진 촬영을 하고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유튜브에서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By combining some really good lighting and some nice camera compositions, you will get much more value out of your camera. So, how do you do this and how much will it cost? Let's try step by step to make this shot from this one. Let's figure it out.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면 실내에서 찍고 있는데 빛을 일부러 이제 카텐을 열어서 일단 자연광을 조금 들어오도록 만드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일부러 사람이 앞으로 빛이 있는 쪽으로 오도록 해서 그 빛의 양을 일단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각도도 사람의 각도, 자연스럽게 얼굴에 입체적인 그림자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죠. 빛을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커튼을 통해서 들어온 자연광이 어떻게 인물을 혹은 피사체를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느냐, 위치를 일단 정하고요. 그 위치를 정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끝났다 그러면 지금 이 모습밖에 나오질 않겠죠. 그렇지만 이 모습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요 이제 색깔을 지금 이제 자연광 색깔을 자연스럽게 지금 바꿔주고 있죠. 약간 인공적인 빛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시연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자연적인 빛은 최대한 차단을 하고 이제 인공적인 빛으로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영상, 어떤 더 멋진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장비들이 여기서는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빛이라는 게 어떤 그 유리나 거울이나 이런 은박지를 통해서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 반사되는 빛을 통해서 어떤 자연스럽게 한쪽에서 오는 빛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를 시켜서 다양한 각도에서 빛이 피사체에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는 백라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뒤에서 이제 조명을 좀 비춰주게 되면 아무래도 한 단방향에서 조명을 해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3포인트 라이트라고 그래서 주광, 메인 라이트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인 라이트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조광을 하나 설치하고 뒤쪽에 지금 백라이트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햇빛과 보조광과 백라이트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지금 빛을 조절하고 빛의 양과 질을 지금 조절해서 최적의 피사체를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맨 처음 보신 사진하고 지금 그 3포인트 라이트를 통해서 조명을 만든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지금 이렇게 조명을 양과 질을 조절한 것이
훨씬 더 멋진 영상을 만들어냈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특별하게 비싼 장비를 쓴다든지 어떤 획기적으로 막 중요한 기술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보통 의자에다가 반사판을 부드럽게 각이 지지 않도록 설치를 하고 그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찍으면 요 의자 위에 지금 보이는 작은 물건이 아주 뒤에가 그 색깔이 그레디언트라고 그러죠. 그 점차 아주 그 뒷배경이 마치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처럼 제품이 훨씬 더 멋진 사진이 나온다 하는 거죠. 빛의 양과 질을 조절하시면 바로 이런 영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영롱합니까? 그죠? 이런 그 주스 한 잔, 또 귤 한 조각 이런 것들도 다 굉장히 멋있게 나오죠. 사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을 들이고 그 땀을 흘리고 열심히 경작하고 재배하신 그 제품을 아까 보여드렸던 그냥 맛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냥 철커덕 그냥 멍텅구리 카메라 찍어서 그냥 올리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빛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그 빛을 컨트롤 하신다. 조금 내가 만들어 본다 하는 생각으로 하면 훨씬 더 좋은 영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사진만 잘 찍는다고 해서 되겠느냐. 뭐 빛만 잘 조절하면 멋진 영상이 되면 사람들이 알아서 다 이거 참 멋진 공들여서 재배한 작물이구나 사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진 영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죠. 그래서 이 사진 한 장, 영상 한 편, 짧은 10초, 20초의 영상 안에도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럼 이야기라는 것을 어떻게 담아내야 되느냐? 그걸 한번 우리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전달하는 것은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정보 전달형으로 굉장히 무미건조한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칫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사진과 영상에 담아내느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까지 어떻게 사진과 영상 속에 담아낼 것이냐. 바로 이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눈으로 보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보입니다. 정보. 그냥 이렇게 1+1은 2야 라는 단순한 정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보는 아니지만 뭔가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보시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그 방울토마토가 지금 이 식탁에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이 하나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스파게티 국수가 조금 있죠. 그리고 이제 향이 나는 그 이파리가 몇 개 있고요. 자, 우리 탁자 위에 이거를 올려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방울토마토, 스파게티 국수, 그리고 향이 나는 이파리 몇 개. 스파게티 생각이 나시죠? 맛있는 스파게티, 그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만든 방울토마토가 스파게티에 넣으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방울토마토를 재배했지만 이렇게 사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진 한 장 속에 보이지 않게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또 커피에 대한 사진인데요. 이 커피에 대한 사진은 보시면 단순히 그냥 커피를 구워서 로스트해서 그냥 이렇게 탁 펼쳐놓은 게 아니라 그 위에 투명한 유리잔을 하나 탁 올려놨습니다. 이 유리잔을 올려놓고 나니까 이게 뭘 의미할 걸까요? 이 투명한 유리잔에 요
로스트한 커피를 갈아서 커피 한 잔을 마셔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 한 장, 영상을 찍을 때도 어떻게 하면 어떤 구도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어떤 생각을 전해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사진 한 장 속에도 바로 스토리텔링이 들어갈 수가 있다. 자, 여기 세 번째 보여드린 사진에는 사과가 하나 열려 있는데요. 위에 잎이 가을이 되니까 이제 단풍이 지기 시작하네요. 근데 이 사과에 빗물이 잔뜩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빗물이 떨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사과가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하나의 성장한 과일로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풍상을 겪었겠습니까? 비도 맞고 가물기도 하고 따가운 햇빛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뭐 며칠 동안 햇빛을 못 받기도 하고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던 과정을 거쳐서 이 하나의 사과로 탄생을 했다. 이 사진 한 장이 바로 그런 과정을 스토리텔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대표적으로 쉽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게 내가 이렇게 새싹 하나를 조그만 그 싹을 이렇게 키웠다.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그 새싹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새싹에 대한 그 어떤 존귀함, 그 소중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할 농촌, 특히 농촌과 귀농 혹은 귀촌하신 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자연에서부터 식물, 모든 이야기까지가 도시에서는 다 이야기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해주셔야 되는 두 가지는 바로 어떤 거냐? 자연과 생명이라는 키워드, 그 두 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사진과 영상 속에 녹여낼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주안점을 가지신다면 아마 훌륭한 사진과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간단히 하나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 감상하시고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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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옛날 소리 한 사람들은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소리를 너무 잘하면은 그냥 순간 심장이 멎어버리는 것 같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 안숙선입니다. 판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하는 판을 그냥 붙인 거지 그냥 소리예요. 그 소리라는 의미는 바람 소리일 수도 있고 폭포수 소리일 수도 있고 사람의 소리일 수도 있고 사람이 슬픈 소리일 수도 있고 화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 못하신 존전이라고 말대답을 그리우고 살기를 바랄 소냐 급창. 그래서 소리를 이제 가까이 들어보시면은 아무리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해도 지금 어떤 입장에서 저렇게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어요. 판소리에는 이제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물을 더 확대시키는 어느 사물을 아니면 어느 정황을 극적인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부채는 예를 들어서 부채를 확 펴가지고 바람이 살랑살랑 분다 이렇게 서글서러면은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관중은 그 소리를 들을 때 소리에 몰입을 하면 그게 다 꽃으로도 보이고 그게 다 어떤 사물로 보이지 부채로 보이질 않는다라는 거죠.
명창길이라면 폭포 밑에서 다 많이 해봐요. 왜냐하면 폭포수 밑에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폭포가 있는 데는 경관들이 다 좋잖아요. 자연의 경관들. 자연에서 영감을 받는 거는 폭포가 떠질 때 쾅! 우르릉 쾅쾅 큰 폭포는 그렇게 하고 우리 소리에 이골머리 쭈르르르 뭐 절골머리 콸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정말 내 소리가 닮았을까 닮게 하려는 거 소리가 소리의 도를 닦는 거라고 생각해요. 끝없이 수련해 나가는 것이 큰 광대라고 볼 수 있고 그게 판소리 하는 사람의 진정성일 수 있죠. 지신이 되시리로다 자,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것처럼 이 작품은 사실은 뉴욕에 있는 그 미국의 작가들이 찍은 한국 판소리 명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찍기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이거는 프로페셔널들이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영상을 찍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좋은 영상이라는 것은 무조건 좋은 카메라로 찍는다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 그랬죠?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영상 짧은 한 편의 영상도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영상을 찍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 첫 번째 뭐겠습니까? 바로 바닥에 깔려있는 스토리. 안숙선 명창의 스토리를 글로 일단 써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글은 여기에서 보시면 안숙선 명창의 인터뷰로 일단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명창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위에 그 이야기에 맞는 영상들을 촬영을 하는 거죠. 그걸 소위 연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 이야기를 쓰고 그 이야기에 가장 적합한 영상은 무엇일까? 아까 여기서 보셨지만 폭포수 우르릉 꽝 떨어지는 폭포수 모습 보셨죠? 그때 이 안숙선 명창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디 가서 막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그때는 일부러 산속에 들어가서 폭포수 밑에서 막 소리를 질렀죠. 자, 그러면 어떤 영상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대목은 당연히 폭포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아유, 나는 글 쓰는 거 어려워. 아, 영상 찍는 거 아우, 나 어려워. 그러면 방법이 딱 하나 더 있습니다. 라이브로 찍는 거. 유튜브로 라이브 찍기. 이제 얘는 암놈들 중에 대장입니다. 얘는 석 달 전에 새끼 4마리를 출산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도 그걸로 그대로 찍으셔서 유튜브에 올리시면 됩니다. 유튜브 계정 올리시는 방법은 우리 귀농귀촌 ICT 교육 과목 앞부분에 있으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는 그냥 좀 길게 영상을 해서 각본 없이 영상을 올릴 수 내가 있으니까는 농촌에서 일하는 하우에 농업 강아지 하시는 데리고 분들께 그 산책하는 도움이 모습, 조금이나마 보탬이 그리고 내가 되면은 키운 좋고 방울토마토 또 도시에 요리하는 계시는 모습, 분들께 또 그걸 도움이 그대로 되면 좋을 찍어서 것 그냥 같습니다. 올리세요. 그것 자체가 또 진정성 있는 스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으로 이야기를 쓰는 방법, 또 한 가지는 구성 없이 자신 없을 때는 라이브로 그냥 찍어서 올리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영상에 여러분들이 꼭 하나만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초에 몇 프레임을 찍는 영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1초에 몇 프레임을 찍을 것이냐는 것은 영상의 시간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찍는 영화는 1초에 24장의 필름을 돌려서 하나의 움직이는 영상을 만드는 거죠. 24장의 사진을 돌려서. 또 보통 방송 1초에 30프레임 정도를 찍습니다. 스포츠 중계 1초에 60프레임, 더 많이도 찍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1초에 많은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만들수록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슬로우 모션, 동작을 느리게 보여준다든지 혹은 동작을 빠르게 압축해서 빠른 시간을 보여준다든지. 그 프레임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프레임을 굉장히 적은 프레임이죠. 1초에 약 10장에서 15장만 찍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나오는 화면의 그림이고요. 이 화면은 1초에 10장, 15장이 아니라 30장, 60장을 찍었다 라고 했을 때 모습입니다. 자, 가만 보시죠. 자, 지금 이 사람이 탁자 위에 있는 뭔가 물건을 집어서 지금 주머니로 숨기는 장면을 여러분들 보셨죠? 자, 이 장면이 앞의 장면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1초에 10장밖에 안 찍었으니까 10분의 1초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찍은 거는 1초에 30장을 찍었으니까 30분의 1초에 한 장씩 찍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탁자 위에 있는 물건을 집어서 이 주머니까지 옮기는 그 대를 10분의 1초로는 못 잡아낸 거죠. 자, 그래서 영상의 프레임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찍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 1초에 250장, 1초에 500장, 1초에 뭐 2500장을 찍어서 만약에 했다. 어떤 모습 보이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건 1000장, 1초에 1000장 찍었을 때 사진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슬로우 모션이죠. 근데 이거보다 2500장을 찍었을 때, 자, 모양이 1000장을 찍었을 때보다 이 물방울 하나하나 움직임까지가 다 보이죠. 그 속도와 관련된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요. 프레임은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경작하고 재배하고 경작해온 어떤 식물을 단 10초, 약 한 달에 걸쳐서 경작했던 식물의 그 생장 모습을 단 10초로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다. 왜냐하면 프레임이라는 마술을 통해서 시간을 압축하는 기술을 발휘할 수가 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작은 그 콩알 하나가 싹을 틔워서 이 무럭무럭 성장하면서 땅을 박차고 나가서 싹을 틔우기까지 무려 걸린 시간이 20일 넘죠. 그 20일 넘는 기간을 타임랩스로는 불과 15초, 10초 내로 압축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 그러면 방법은 이 타임랩스라는 그 방법인데, 타임랩스를 찍는 방법은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쳐보시면 방법이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타임랩스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단 도구는 요걸 찍을 때는 반드시 삼각대 위에 카메라를 고정하고 찍으시면 됩니다. 셔터만 누르시고 잊어버리고 계시면 한 며칠 뒤에 가서 보면 자동으로 얘가 알아서 다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사진과 영상 그 두 가지는 같은 개념입니다. 빛을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하고 이용하고 빛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빛을 이용해서 얼만큼 더 아름다운 영상 속에 내가 이야기를 담을 것이냐. 아무리 좋은 빛이라 하더라도 이야기가 없으면 좋은 사진과 영상이 안 되겠죠. 이야기를 담아내자. 자, 이야기와 영상을 담아내지만 그것이 무한정 길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가 하루 온종일 걸렸던 일을
어떻게 10초로 압축할 것인가, 또 1초에 벌어진 일을 어떻게 약 10초로 늘려서 보여줄 것인가, 천천히 보여줄 것인가. 그것은 바로 프레임의 마술.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그 마술을 통해서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기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아마 그 온라인상에서 귀농귀천인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진과 영상으로도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